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헌법의 부름에 탄핵 인용으로 응답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명백한 헌법 위반을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의 첫 소식,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22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38일 만입니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온갖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등 5가지 쟁점 모두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에 불과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역시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승복선언 요구를 외면했던 윤 전 대통령. 파면 2시간 반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짤막한 문구만 남긴 겁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가 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은 8년 만에 재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온 나라에 혼란을 불러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역은 시민들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다시 소환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저항 덕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했다며 어두웠던 그 시절을 불러낸 겁니다. 헌재는 이번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정착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국가 긴급권을 45년 만에 남용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약했던 그 독재의 역사입니다.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결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헌법 1조 1항입니다.
헌재는 누가 계엄과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시도를 누가 끊어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오늘 국회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대원들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MBC 취재진을 만난 곽 전 사령관은 먼저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 탄핵 선고를 지켜본 심경을 말했는데요. 책임은 윗사람이 지는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던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과거의 부하들을 감쌌습니다. 이도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결 수용실에 수감됐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장면을 TV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는 탄핵 선고를 지켜본 소감을 묻자 명령을 내린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먼저 말했습니다.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책임이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란 지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초부터 사실대를 말해왔고 헌재에 가서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온 윤 전 대통령의 말투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세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화나시고 그런 스톤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워낙 정신없이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 임무가 단순히 야당에 대한 경고와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단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부하들한테 제가 임무를 수행한 게 경고용이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부하들이 그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가 같습니다. 그는 헌재가 강조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임관하면서부터 배우는 것이 이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존재하는 것이. 국회에서 기자와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전기를 끊어버리기까지 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을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유일한 부하라고 두둔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지휘를 따랐던 부대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호칭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임기를 제대로 마친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예우가 전혀 다릅니다.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으로 잃게 된 것들,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1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처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줄줄이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겐 현직일 때 연간 보수 약 2억 6천여만 원에 95%에 달하는 연금, 사무실 운영경비,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지만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없어졌고 본인과 가족 치료비는 물론 자신의 기념사업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017년 파면된 박근혜의 경우 약 이틀 정도 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국가 최고 기밀을 접했다는 이유로 경호도 받습니다. 본인과 가족, 자택에 대한 25명 안팎 규모의 경호 경비 지원을 받지만 역시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5년이 짧은 최장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뒤인 6월 3일이 유력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관위에 대통령 권리를 통보함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며 각 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과 통화해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선관위에 대통령 권리 사실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권리 사유를 확인한 선관위는 곧바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상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권리 뒤 60일 안에 치러져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60일을 꽉 채워 선거일을 잡은 전례대로라면 4월 4일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표해야 하고 각 당의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집니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당대표직을 사퇴한 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장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